네, 저희는 계속해서 홍신영 기자, 김혜영 논설위원, 민정훈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만찬 얘기를 하면서 기업 총수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리포트를 전해드렸는데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그 외에도 경제 총수들이 많이 참석했다면서요? 네, 오늘 만찬장에는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계 인사들이 좀 대거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3실장이 모두 참석을 하고요. 이번 회담을 배석했던 양국의 배석자들도 다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좀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에 좀 다녀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문화계를 대표해서는 프로듀서 박진영 씨가 좀 참석을 하는데요. 박진영 씨는 현재 대통령 직속의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참석을 오늘 만찬에 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도요, 경제, 문화 또 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또 추석을 다지고 앞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데 앞서서 저희가 안보 문제 그리고 문화 문제를 다뤄봤잖아요. 경제 총수들과 함께 또 한중 간에 앞으로 경제 분야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시나요? 네, 경제 분야로 보면 일단 우리로서는 이런 부분을 최근에 이슈와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히토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히토류가 중국이 강력한 무기로 갖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약간 느긋한 태도를 취하면서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게 그 21년 요소수 사태 기억하시죠? 근데 요소수 사태가 우리가 어땠습니까? 디젤 차가 멈추고 택시가 안 가고 버스가 멈추고 그럴 만큼 요소수가 부족했는데 그게 우리가 중국에서 받지 못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럼 왜 우리에게 요소수를 안 줬느냐? 자기네도 모자랐어요. 그게 코로나랑 연관돼 있는데 호주가 코로나를 가지고 중국을 모욕했습니다. 코로나의 그 발원국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호주에서 사오는 석탄을 우리 안 산다. 라면서 내핍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체로 석탄이 모자라니까 전기가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석탄에서 요소수를 뽑아내는 자체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도 부족하니까 한국에 줄 게 없어진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은 자기네가 조금의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펼 수 있는 나라고 그럴 경우 우리가 요소수 같은 경우를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쩔 수 없이 당한 거죠. 근데 이번에 히토류 사태도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협정을 하게 되면 뭔가 경제 부분에서 안정적인 중국발 약간 독점적인 자원에 있어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논의가 중국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중 FTA 2차 그런 논의도 필요하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역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블랙웰이라고 엔비디아 고사양 칩 그거를 논의를 하겠다 말겠다 그랬는데 결국 논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볼 때 기술 협력에 있어서 미국과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다면 공급망 차원에서 뭔가 그 소스를 찾는다면 한국이 우리가 반도체 발전에 있고 스마트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한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레버리지를 우리가 갖고 중국에 대해서 뭘 줄 수 있는 거죠. 또 중국 투자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양국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경제적인 면에서 충분히 일치하는 게 많다. 그런 걸 많이 또 이번에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이 경제 빈 공간이라고 할까요? 거기를 또 중국이 파고들어서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한중 정상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기자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양국 경제 협력이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이제 수평적 협력 구조로 발전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정확히 한중 간의 경제적 협력, 경제 경쟁의 현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우리에게 값싼 수출 시장이나 노동력 제공해 주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 국기를 바탕으로 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 어깨를 나란하고 일부 분야는 우리를 추월한 그런 기술 선진국으로 거의 도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 본다면 물론 우리가 미국과 기술 선진국, 일본이나 유럽 같은 어떤 유사 입장국들과 어떤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부분이 필수적이지만 이와 더불어서 어떤 한중 간의 어떤 기술 협력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어떤 중국과의 어떤 시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어떤 기술 협력하는 부분이 열려 있고 중국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과 기술 협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19라든지 뭐 한한령이라든지 그 협력이 끊긴 상황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사드 배치 이후에 어떤 그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봤지만 정말로 중국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이 한국과 지속돼 왔어요. 그만큼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은 중국의 매력적인 기술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에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미국과 협력을 중대하는 부분이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도 경쟁하면서 협력은 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레거시 반도체의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 또 수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직접적인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어쨌든 개방형 통상 국가인 한국은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앞서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한한령과 관련해서도 차차 좀 문화적인 교류를 넓혀가지 않을까 하는 것처럼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MOU 양해약서 7개가 체결됐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네. 대부분이 이제 경제 분야고 오늘 그 에이펙 정상에서 논의됐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의 프로젝트의 한중간에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러한 부분에 양해약서가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전략적 경쟁이 첨단 기술 분야,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텍 이제 그 AI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미국이 중국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 이외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토대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또 뭐 미중 간의 정상회담 이후 이 정상회담 이후에 전향적인 스탠스로 양국 정상들이 또 많은 입장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좀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뭐 문화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게 쉽게 좀 와닿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북한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워낙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북한 문제는 중국에게 있어서 되게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저번에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회고록에 나오는데요. 폼페이오가 가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폼페이오가 이런 말을 김정은한테 하죠. 중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위원장님 되게 행복하시겠어요. 그때 김정은이 그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거짓말장이다.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티벳이나 신장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복속시켜서 자치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나의 보호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6.25 때 한국 전쟁 때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라고 돼 있죠. 그 뒤에 뭐 이렇게 부침을 겪다가 있었습니다만 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한테는 다시 순치 관계다. 순망치한 관계로 해서 이제 북한이 입술이란 거죠. 중국이 이고 그렇게 유지돼 왔습니다만 또 최근에 북한과 중국에 있어서 그런 식의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중국이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맞거든요. 교역량에 있어서 거의 97% 가까이가 중국에서 오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북한 산업에 있어서 원유, 석유 같은 건 거의 절대적으로 중국이 공급을 하는데 막아버리면 북한은 완전히 깜깜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아마 우리가 트럼프가 그렇게 구애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도 이번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로부터 받은 달러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3국 정상이 천안문 막루에 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위신을 세워줬을 때 중국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뒷배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약간 분석도 있는 걸 보면 중국의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막대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게다가 또 오늘 북한이 담화문을 낸 걸 보면 좀 발언 수위가 세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좀 쉽게 우리와 대북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통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지난 수개월간 진행됐던 관세 협상을 봉합하고 이제 미중 관계를 좀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유화 국면이 좀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한중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이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할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그러한 그 입장을 한동안 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과도 소통을 해서 북한이 너무 지나치게 핵 발전에 몰두하지 못하러 어떤 그 경계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원하는 바대로 이제 그 비핵화의 어떤 그 진전을 위해서 그 비핵화 목표를 명시를 하고 함께 소통을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는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피스메이커로서 지속적 구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또 다른 중국 정부가 얘기한 건 뭐냐면 아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는데 갑자기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깜짝 회동이 성사되면 그건 씬스틸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 주석의 방한이 모든 주목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방한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기해 주셨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즉 북한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잘 정립이 안 됐으니까 그 코로나19 이후로 중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하는 게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 협력과 지원이 본격화됐다는 그러한 부분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이 불발됐을 때 실기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좀 시진핑 주석을 배려했고 그렇다면 또 다음에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갈 때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 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깜짝 회동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북미 간의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꾸러미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조건도 무르익지 않았고 그렇지만 이번에 회동이 불발됐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거를 지지하고 협력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북한이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할 때 같이 만나기 위해서 뭔가 꾸러미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올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수 있는 공간과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소통을 하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이번 북미 회동을 준비하면서 북미 간의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군부를 뗐단 말이에요. 그럼 군부를 뗐으니까 그거를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그 작업이 남았으니까 향후 내년 4월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페이스메이커의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내년 4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할 때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내년 4월에 또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얘기가 재밌지만 잠시 저희가 광고를 보시고 뉴스톡보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